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납치 범죄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화면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한석부 기자. 저는 현재 림림시 툰툰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납치를 시도하려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살되었는데요. 아이에게 줄 시리얼을 준비하던 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숟가락을 놓쳐버렸다. 그 남성은 툰퉁동에 있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TV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교수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에게 납치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그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곧 화면이 바뀌고 피해자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교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우연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그때 교수님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교수님이니까 도와드리러 갔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생각났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근데 교수님 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동물병원으로 가보라고 한 뒤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저를 차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경찰이 그 근처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전 이미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당했을 거예요. 피해자의 인터뷰가 끝난 뒤 뉴스에서는 납치범의 얼굴을 공개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툰툰대 역사교수인 김툰림 씨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안다. 우리 집 위층에 사는 남자였다. 해당 경찰은 당시 순찰을 돌던 중 김툰림 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 뒷좌석에 밀어넣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는데요. 김툰림 씨에게 총을 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몸을 움찔거렸다. TV 소리가 너무 컸나 싶어 아들이 깨지 않도록 TV 소리를 줄였다. 그러고 보니 김툰림 교수가 우리 아들한테 참 잘해줬는데.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용의자가 숨겨놓은 칼을 꺼내서 피해자 목에 갖다 대더라고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보통 온몸을 무장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용의자가 바로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해서 제가 먼저 총을 2발 쐈습니다. TV를 보던 나는 문득 오늘 아침에 울렸던 사이렌 소리와 위층에서 쿵쿵거리던 소리가 생각났다. 그때 나는 당연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경찰이 김툰림 교수의 집을 수색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도 피해자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경찰이 인터뷰를 마치며 말했다. 그리고 곧 화면이 넘어간 뒤 아나운서가 마무리 멘트를 했다. 납치가 미수로 그쳤고 용의자 김툰림 씨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틀렸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가 꺼내뒀던 음식을 모두 정리했다. 그러고는 찬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식품을 확인했다. 시리얼 반봉지와 햇반 3개, 그리고 건과일 2통과 물 1병. 아들과 나에게 배급된 음식이다. 경찰이 다시 김툰림 교수의 집으로 돌아올지 궁금해졌다. 만약 다시 온다면 그 집의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책장 너머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특수 제작된 벽문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고는 깊숙이 내려와야 볼 수 있는 지하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그곳에서부터 울리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나를 아직까지 찾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10년 전 김툰림 교수의 수업을 듣던 나는 22살의 대학생이었다. 그때 나는 강아지를 좋아했고 그의 차에 따라갈 정도로 멍청했다. 잠시 후 잠들었던 아들이 깨어났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들이 눈을 비비며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정했다. 아빠는 이제 안 올 거야.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아빠가 많이 아프거든.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 해석! 뉴스에서 납치범인 김툰림 교수가 사살됐다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집 위층에 사는 남자라고 한 것과 찬장에 있는 식량을 확인한 것, 그리고 10년 전을 회상한 것을 통해 사실 나는 김툰림 교수에게 납치되어 10년 동안 지하실에 감금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가 아프다고 한 것은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납치범죄를 생각하거나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나를 납치한 김툰림을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지하실에 갇힌 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나는 아들과 함께 남아있는 음식만 먹으며 버텨야 하는데
경찰이 끝내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들과 함께 지하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이다.